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워렌 버핏을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투자의 달인이죠.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의 수익률을 거뒀고요. 이게 복리로 따지면은 182만 6천 프로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낸 방법은 순전히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죠. 버핏은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 당시 교수였던 벤자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치 투자를 하는 원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적정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저평가된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눈이 있고요.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다시 팔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랑은 달라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워렌 버핏이 만든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죠. 버크셔라는 회사 자체가 워렌 버핏의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은 버핏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 워렌 버핏과 동일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결국 개별주고요. 버크셔가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버크셔라는 회사 자체의 리스크는 피해갈 수가 없죠. 물론 버크셔라는 회사 자체가 워렌 버핏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S&P 500보다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버크셔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개별 주식이 갖는 리스크, 이것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ETF를 투자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ETF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에 상장된 MOAT, 모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는데요.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예요. 5년간 차트만 봐도 S&P 500이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도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MOAT가 94.38%의 수익이고요. 버크셔와 S&P 500이 81.19%의 수익이에요. 워렌 버핏도 자신이 세운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그 사람 역시 신이 아니다 보니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최근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버핏이 항공주를 대량 매수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곧 끝나면 항공주가 살아날 테니 지금은 저평가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팬데믹이 오래가면서 항공주를 결국 손절하게 됐습니다.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밀린 걸 볼 수 있죠.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따라왔어요. 역시 버핏도 사람이죠. 그렇다고 버크셔가 절대 투자를 못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투자를 잘 해와서 결국 2년 만에 S&P 500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왔습니다. S&P 500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트는 원칙을 만든 사람하고 그 원칙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철저히 어떤 주식이 가치주인지를 분석할 뿐이고요. 펀드 매니저는 그 가치주를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업을 하는 결과가 지금의 수익률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워렌 버핏이 정한 원칙들도 그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험에는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을 텐데 그걸 제3자가 보고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도 그걸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더 세련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트란 뜻이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 해자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늘 강조했거든요. 1991년에 버핏이 보낸 주주 서한을 보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돼 있어요. 해자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둘러서 파놓은 물구덩이에요. 물이 있으면 적이 침입하기 어렵겠죠. 그만큼 경쟁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요.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제가 없으면서 가격 결정력 있는 경우, 이걸 해자라고 하죠. 버핏은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을 선별하고 가치를 판단해서 저평가됐을 때 매수하고 고평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역시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을 내고 그것을 50년간 유지해온 방법이죠.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개량화해서 투자에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때마침 모닝스타라는 평가회사에서 이걸 지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나오게 된 게 모트예요. 워렌 버핏이 말한 가치주 투자 방식을 그대로 개량화해서 5가지 조건을 걸었고요. 이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40개 기업을 산출을 했어요. 5개 조건은, 첫째는 무형자산입니다.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브랜드 같이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독점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경쟁사가 아무리 콜라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코카콜라가 될 수가 없죠. 둘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특정 업종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건데요. 이 비용이 크면 경쟁사가 쉽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셋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고객 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상품의 가치도 증가한다는 전제인데요. 카카오톡이 딱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따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회사를 말하죠. 다섯째는 규모의 경제인데요. 생산량이 많다면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고 더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저렴해지고 경쟁사는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40개의 종목을 선별해서 동일 가죽으로 투자를 해요. 동일 가죽이라는 건 40개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40개니까 2.5%겠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은요. 저평가 주식은 좀 더 많이 매수하고 고평가 주식은 조금 덜 사는 효과가 있어요. 시세가 결국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고 믿는다면 이 방식이 더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시장 가치가 동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똑같이 매수를 했는데 다음 리밸런싱 할 때 A라는 주식만 50%가 올랐어요. 그럼 나는 A 회사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B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시장 가치에 따라서 언젠가는 B 회사 주식이 오를 테고 나는 결국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안 오른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트도 포트폴리오를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비중이 똑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탑 10에 있는 종목이 2.5%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분기별로 구성하는데 처음 맞출 때는 40종목을 각각 2.5%씩 동일하게 구성을 해요. 근데 특정한 기업이 오르면은 비중도 오르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탑 10에 있는 종목들은 다음 리밸런싱 할 때 팔고 덜 올라서 비중이 낮아진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2.5%보다 높으면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보다 많이 올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한국에서 판매하는 ETF를 볼게요.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인데요. 이름도 참 깁니다. 이것도 모트를 그대로 복제했기 때문에 구성이나 주가 흐름은 비슷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종목을 추종하기 때문에 다른 점은 없지만요. 운용 보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모트는 0.47%, 킨덱스 미국 와이드법은 0.4%인데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0.58%예요. 당연히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운용 보수가 더 적고 원본에 가까운 미국 모트를 사는 게 유리하지만 내가 만약 연금 계좌에서 이것을 운용하려고 한다면은 해외 ETF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 가능한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몹을 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 ETF는 중간에 유통망을 한 번 더 거치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비싼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떠신가요? 워렌 버핏에게 투자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투자하는 모트, 그것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온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모두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워렌 버핏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워렌 버핏의 수익을 그대로 낼 수 있다. 꽤 설레는 일 아닌가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